요 고시원 얘기. 네. 예, 그때 시작을 하셨었고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는지 네네. 궁금합니다.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고시원을 접근할 때, 이제 그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호랭이 TV에 나왔을 때는 이제 접근할 때 나는 이런 생각으로 이 정도 수익률로 이렇게 접근합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지금 정도 되면 이제 운영 노하우, 운영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제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와, 징글징글하고 그냥 진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제 출구 전략. 출구 전략 이제 어떻게 출구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이제 접근할 때 이제 출구 전략을 세운다고 하는데 또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무슨 잘 안 돼가지고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이제 운영 노하우를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거고요. 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겪어본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고시원을 들어가게 되면 고시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고시원 시장이 왜 좋냐면 이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희소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고시원이 계속 공급될 수가 없어요. 고시원에 대한 소방 이제 뭐 이런 정책이 되게 이제 고시원을 새로 만들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갖고 중공 나는 고시원들을 리모델링 하거나 고시원을 없애버리면 그 고시원에 있던 수요들은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시원이 갖고 있던 값어치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런 걸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공급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가 하나 이제 이런 거 쓸어버리고 내가 고시원을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는 한 50개 정도를 만들 수 있었던 걸 이제 30개 미만으로 만들어야 된대요. 창문이 뭐 밖으로 나가야 되고 뭐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뭐 이거 뭐 스프링쿨러 뭐 이런 인테리어 비용이 뭐 수천만 원이 더 든대요. 그러니까 수익률도 안 나오고 인허가 또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운영할 때 이제 이런 것들 이 제반 시설이 되게 오래 걸린대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고시원이 괜찮아요. 그래서 고시원이 괜찮다. 중국도 괜찮고 두경 괜찮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풀려감으로 인해서 실제로도 또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공시를 냈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채워졌고요. 또 신촌이나 이대 이쪽에 들어갔던 좀 기존에 있던 막 절반 정도 무너져 있고 뭐 공실 되게 많고 뭐 요즘 것도 거의 다 채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즉 수요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공급은 없죠. 수요는 계속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괜찮죠. 그래서 고시원 사업이 이제 각광받는 사업이거든요.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운용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투자금에 따라서 이제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제 돈이 좀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제 저같이 없으신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투자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적게 투자를 해도 이제 1억이 필요하고요. 이제 조금 좀 어느 정도 이제 프리미엄 고시원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매수해서 사람들 다 내보내고 싹 또 이쁘게 바꿉니다. 또 인테리어도 이쁘게 바꾸고 뭐 저기 막 전등도 넣어주고 뭐 하여튼간 뭐 라운지도 넣어주고 네 뭐 저기 뭐 이런 그 식탁 같은 것도 되게 이쁘게 해주고 뭐 컴퓨터도 넣어주고 뭐 거기다가 뭐 스터디룸도 넣어주고 하여튼 요즘 고급화 전략이 되게 많이 보편화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한 1억 5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최소 1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자기에 따라서 접근하는 시장인데요. 1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 이제 리모델링을 안 하니까 수익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2억 5천을 투자했으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2억이 더 줄 수도 있겠죠. 뭐 좀 권리금을 조금 더 주면 되면 그걸 갔으면 수익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운용을 합니다. 뭔 소리냐? 1억을 정도 투자하면 한 달에 제가 벌어보니까 한 300에서 400 정도 순수익으로 이제 다 빼고 차포 떼고 이제 그 정도가 남게 되고요. 그리고 또 2억 5천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 그것 때 한 달에 남는 이제 현금 캐시가 한 1,000에서 1,500 정도가 남습니다. 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만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억 5천 정도를 투자해서 이제 한 달에 한 1,000만에서 1,500 정도를 받게 되면 1년이면 1억이 넘거든요. 2년만 접근하게 되면 원금을 회수가 다 가능하잖아요. 대단히 좋은 투자처인 거예요. 투자 상품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를 투자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관리만 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조금만 안 갖고 뭐 사람만 조금 더 이제 만실적 되게 뭐 도배장판 정도만 해주겠다. 뭐 옛날로 치면 24평 구축 아파트 사가지고 이제 도배장판 해가지고 세입자 넣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한 300에서 400, 한 4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면 500 정도? 뭐 요 정도 나오니까 한 400 정도 나오면 되면 1년이면은 한 4천, 5천 뭐 이 정도 되니까 그것도 한 2년 정도 하게 되면 원금 회수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거를 대단히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면서 이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또 그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또 이제 공급도 없고요. 이제 입주 물량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가 없어짐으로 해서 또 이제 이렇게 수요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투자 수익률을 보고 이제 접근하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대망의 클라이막스. 이게 좋은 거는 거까지입니다. 좋은 거는 거까지고요. 전 다 알려드려요. 아우, 나 진짜 이런 사람 있고. 이제 모든 것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고시원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소문이 많이 났어요. 소문도 많이 나고, 이제 여기 수익률이 괜찮다, 현금이 된다, 돈 된다 하면 사람 개떼같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는 강의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장단점을 다 가르쳐 드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장점만 가르쳐 주고 단점은 조금 축소하면서 얘기를 드리거든요. 진짜로 식자로 겪어보면 진짜 멘탈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전자 같은 이제 1억 투자하고 이제 관리만 하는 그런 고시원을 운영했거든요. 네. 이제 리모델링을 안 했어요. 리모델링 안 하고 이제 그 돈 가지고 좀 그것도 좀 얘기가 좀 편한데, 사람마다 좀 관점이 있거든요. 내 건물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다가 1억 5천씩 꼬라박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건물주만 좋은 거 아니에요? 건물주를 위해서 내가 왜 내 돈을 내가 거기다 꼬라박아야 되는지, 거기서 퀘스천이 붙는 거예요. 차라리 내 펜션 놓고 내 땅에다가 내가 놓는 게 낫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걸 안 했거든요. 네. 그게 조금 있었고, 또 건물주한테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죄송한데 이거 리모델링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통건물이다 보니까, 제가 했던 거 통건물이다 보니까 그것만 하면 또 이제 이게 약발이 안 맞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1억 5천 될 테니까 저기 사장님께서 한 1억만 대주세요 그랬더니 뭔 말인지 못 알아먹더라고요. 제가 이거 해가지고 월세 더 드리겠습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냥 뭐 있던 거 그냥 관리만 하고 뭐 다음에 올릴게요 뭐 그러고. 그래서 그냥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제 사정이고요. 일단 고시원에 오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소득층이죠. 돈이 없어요. 또 1인 수요고, 또 좋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좀 거지 근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0,000원, 20,000원에 되게 움찔하고 막 달라들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 또 저 고시원들이고, 아니 프리미엄 고시원으로 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 안 하고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여자분들, 여대생들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받아서 이제 고시원을 세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또 단점이 없냐?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꼬라박아서 이제 인테리어 해서 이쁘게 만들어 놓고, 방도 이제 되게 이제 화사하게 해놓고, 애들이 당겨 놓고, 이런 식당도 되게 좋게 넣어주고, 뭐 이제 좋습니다. 좋다고요. 그러면 이제 고시원비가 한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에요. 좋다 이거예요. 원룸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오피스텔 원룸에 있는 그것보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내요? 자기가 내나? 아니죠. 대학생들 같은 경우 엄마가 내거든요. 부모. 엄마가 그 찬소리가 그렇게 많대요. 허구한 날 전화해가지고, 요즘에 군대 가면은 군대 그거 중대장이 그 병사들 그거 엄마들 그거 민원 받느라고 훈련을 못 한대잖아요. 거기도 비슷해요. 그런 얘기는 안 해주거든. 그냥 이틀마다 한 번씩 전화해주고, 내 딸 잘 있느냐, 뭐 숙제했느냐, 그렇게 사람 많고, 한 번 입실할 때 한 3시간씩 통화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 있느냐, 뭐 공기청정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가격을 가게 되면은 잔소리가 그렇게 많고요. 잔소리 많은 엄마 밑에서 또 잔소리 많은 딸이 또 그렇게 또 똑같이 행동해요. 젊은 애들이라고, 요즘 이제 MZ 세대라고 MZ 세대라고 하거든요. 자기 주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옆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쌀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지저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하루 종일 가갖고 불평불만한대요. 그런 사람을 갖고, 원장님 이거는 원장님이 다 처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이 왜 이런 거 안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이렇게 못 하셨으니까 난 이번 달 월세를 못 내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쓰는 거죠. 그리고 엄마한테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런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게 되면 사람 미치고 환장한대요. 그런 것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CCTV가 다 들어가 있는데, CCTV에 원장님 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가만히 놔뒀는데 갑자기 5분 안에 나 이거 사라졌어요. 사는 거 있으니까 원장님이 찾아주세요. CCTV 확인해서. 그럼 몇 시 몇 분에 없어졌어요.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알아서 CCTV 확인해서 나한테 가져오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 소위 말해서 찐따.
미친대요, 진짜. 정신, 뭐라 그러죠? 이거 뭐, 멘탈이, 그런 전화 하루에 한 두 통만 받아버리면 사람 미치고 환장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관리하기가 여기도 여기 사람들은 좀 싸나워서 힘들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응해주기가 되게 힘들다고 약간 하더라고요. 장르가 다른 네. 민원이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유형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인이 운영한 이제 그 오토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인테리어 하고 나서 2달이나 3달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대부분 만실이 갑니다. 이제 소문도 많이 내고 되게 열심히도 하고 블로그도 많이 쓰고 이제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요. 블로그 품앗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내가 한번 블로그 품앗이 하면 같이 이제 그 검색량을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오픈하고 이제 댓글도 달아주고 그러면은 상위 계층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위로 이제 올려지면 그거를 보고 이제 그 문의가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한두 달 정도 하면 거의 대부분 만실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률 구간에서 한 1,500 구간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가 또 문제예요. 왜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실을 채웠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이제 좀 화장실 갈 때랑 또 나올 때랑 다르잖아요. 그때는 딱 열심히 또 하는데 또 이제 가보면 사실상 또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원장님들이. 그러면 또 이제 일주일에 한 5번 가던가 한 3번 가고 3번 가던 것도 1번 가고 한 번 가도 가면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총무가 있긴 한데 총무가 가는 거하고 주인이 운영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천지 차이입니다. 또 사람들 또 대우도 해줘야 되고 또 한 번씩 만나갖고 또 그 안녕하세요 또 인사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한 명씩 두 명씩 또 빠져요. 공실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주인이 관리를 안 하면 또 한기성 생기고 예를 들어서 60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만실 채워놓으면 이제 한 석 달 안에 60실이 다 채워진다고 치면 이제 주인이 관리를 안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한 번 한 산에 세팅해 놓으면 다른 걸 또 하러 가버리잖아요. 거기에 또 관심 가지면 또 여기가 또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공실이 또 늘어나요. 어떻게? 하나씩 또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3명 나가면은 또 한 명 들어오고 5명 나가면은 또 3명 들어오고 뭐 이런 구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 여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실이 늘어납니다. 언제부터? 3개월이 지나고 이제 관심이 조금 떨어질 때부터.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 세팅 끝나고 내가 직접 가봤자 뭐 별일도 없고 뭐 사람 응대하는 경우도 없으니까 계속 앉아갖고 있는 것도 되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는 강동 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파주라든지 뭐 여기 이제 단국대 뭐 이런 데다가 고시원을 열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거든요. 되게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는 것도 귀찮아. 저도 그렇고요. 되게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공실이 늘어나요.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죠. 그렇다고 또 이제 다시 들어가고 또 열심히 하기에는 또 하기가 싫어. 그렇다 보니까 또 그 정도 구간에서 또 이제 매도가 나옵니다. 요런 또 틈새 시장이 또 사람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2개 내지 3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 계시는데 첫 번째 했던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두 번째 것들을 도전하게 되고요. 두 번째 거 도전하고 세 번째 거 가면 셋 다 만실이면 다 좋거든요. 강사님들은 그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걸 하면서 첫 번째 게 소홀해지면서 여기가 공실이 늘어나면서 또 이제 관리 안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진짜 신기하다. 네, 제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구 전략을 이제 어떤 식으로 가져가냐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수익률 구간이 이제 그 이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봤을 때 45% 구간이 나오거든요. 최대 35% 구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이게 공실 없이 예를 들어서 공실이 있어도 한 5개 미만 정도로 해놓고 후속타한테 던지는 거죠. 딱 그 정도 선에서. 후속타는 그거 박아보고 또 나는 인테리어도 싫고 그냥 이 정도 금액에서 나 이제 권리금 조금 더 주고 내가 운영할게라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팔고 나가게 되는 게 지금의 이제 고시원 시장의 이제 투자 전략인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출구 전략까지는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다시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주인이 많이 올 때와 총무만 있을 네. 때와 개수가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있어갖고 맨날 청소도 똑같이 합니다. 원장님이 청소 안 해요. 이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와서 청소하고 쓰레기 다 비워주고 그다음에 뭐 휴지라든지 뭐 이제 비품 같은 것도 다 이제 총무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래도 주인이 거기서 앉아 있는 거하고 안 앉아 있는 게 천지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느껴도 그래요. 확실히 제가 거기서 열심히 해갖고 막 거기서 뭐 블로그하고 톡강의하고 막 거기서 앉아서 있을 때는 만실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지방 내려가고 제주도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잘 못 가게 되니까 확실히 공실이 거기도 늘어나더라고요. 총무를 좀 잘 뽑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뭐 총무분도 기준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계시는 분들은 이제 총무 구할 때 총무도 노조가 있는 거 아세요?
되게 총무도 유니온이 있습니다. 고시원 유니온이라고 쳐보시면 되게 신기해요. 아니 저기 퇴직금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을 근무해야 되거든요. 6개월인가 1년인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어도 고시원은 관례적으로 또 이게 총무를 하시는 분들은 또 줘야 된다네요. 그것도 뭐 신고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그냥 잘렸다라고 뭐 그거 해보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너 그냥 100만 원만 먹고 떨어져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사람을 또 가르쳐 하니까 사람을 좀 잘 뽑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잘 뽑아놔봤자 걔네들도 똑똑해요. 걔네들도 정보가 있고 인프라가 있고 자기의 인맥이 있어서 다 요렇게 해서 넌 얼마 받니? 넌 여쪽에 있니? 그렇고 나 고시원 하는데 네 친구는 얼마 받니? 뭐 그렇다던데 뭐 이런 걸 다 공유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분들도 이제 일정 금액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예를 들어서 150이면 150이면 요 정도의 그 뭐라 그러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방세만 안 해줄게. 그냥 너 여기서 그냥 잠깐만 있다가 사람만 봐줘라는 게 고시원 총무의 우리가 살고 있던 개념인데 요즘엔 좀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운영하는 고시원에서는 그냥 입실자분이 좀 죄송한데 내가 좀 날아가야 되니까 입실자분하고 좀 제가 저기 용돈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한 50만 원 정도의 저기 합의 봐가지고 지금 저 고시원 물론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총무가 해야 될 것과 집주인이 해야 될 것들이 확실히 달라요. 네, 맡길 거는 맡기고 조금 이제 비품이라든지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 이런 것들은 해주는데 가가지고 이제 사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집주인한다 원장님이 직접 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제 고시원의 총무부는 이제 좀 연세가 좀 드신 분이거든요. 이제 거기 고시원이 좀 연세가 많아요. 응대를 잘 못하더라고. 입실자분? 네, 입실자분. 이제 앉아서 계시면서 좀 이제 지금 더우니까 좀 에어컨도 좀 빵빵하게 좀 틀어주세요. 뭐, 물론 저기 IoT 달아놔가지고 이제 원격으로도 다 가능합니다. 타이머도 다 갈아놓고 이제 그런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서 직접 계시는 분들이 조금씩 좀 틀어주면 더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두려고 하는데 어떤 뭐 방보러 왔는데 좀 안내 좀 더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버려요. 근데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접 왔으면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거 내드릴게요. 저거 내드릴게요. 이거 들어오시면 내가 10,000원 깎아드릴게요. 뭐 이런 결정권들 이런 거 했으시면 우스스 가면서 얼굴 너무 좋다. 그럴 것들 하시면 학생이에요. 공부 잘하게 생겼는데 옆에는 믿는 이거 4년째 있었어. 지금 얘가 장학금 받고 다니잖아요. 괜찮아. 뭐 이런 것들 이런 그러니까 의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르긴 다릅니다. 다르게 달라. 그래서 확실히 좀 사람이 좀 있는 게 공실률이 적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억 남는 에피소드 있습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 하나씩들 하나씩? 좀 하나씩만 좀 얘기를 좀 드리면 나쁜 점은 좀 편집해 주세요.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어느 순간 저기 이제 제가 여기도 그 저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밤에 전화를 하는데 술 먹고 전화를 자주 해요. 그냥 하소연 하는 거예요. 뭐 원장님 내가 가려는데 뭐 조금 이런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엄마들한테 이제 잔소리 하듯이 여기는 그분들이 또 술 먹고 가끔 가다 전화를 하거든요. 그것도 11시 12시에 꼭 전화해요. 덥다고 전화하고 막 춥다고 전화. 그래도 웬간하면은 업무 시간이 끝나면 전 전화를 안 받아요. 뭔 일 일어나면 어떡해요. 근데 저도 이제 누구한테 들은 건데 이미 그 시간에 뭔 일이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든지 뭐 저기 화재가 났다든지 하여튼간 뭐 누수랄. 예, 그러니까 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 시간에 전화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의견 맞은데 맞아요. 맞는데 이미 그때 나한테 연락이 왔었으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건 없대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요런 거는 안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전화를 잘 안 받는데 어느 순간에 찝찝한 그런 게 있어요. 평소에는 전화 안 하시는 분인데 입실자인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봐도 말어. 그때 한 10시 반인가 됐는데 봐도 말어. 근데 평소에 전화 안 하던 사람이니까 근데 받았어요. 제가 그때 술 한잔 먹고 잘라고 누웠었던 상황에서 이래저래 하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옆에 방에 그 어떤 입실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신음소리가 들린대요. 신음소리가 왜 들리는 거야? 아니 왜 신음소리가 왜 들려요? 그럴 건 근데 되게 숨소리도 좀 너무 커진 것 같고 좀 위급한 것 같다. 근데 이제 문을 제가 그때 다행히 그래도 이제 이거 키 방식이 아니고 띠띠띠 그거 번호키로 다 바꿔놨거든요. 그것도 꽤 돈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간 그걸 해놨으니까 그분은 산 거야. 여튼간 그거 하고 보니까 술 한 잔은 먹었지. 가기는 귀찮지. 근데 그분이 또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위급한 것 같으니 또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좀 한번 가보세요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내가 내일 아침에 갈게요. 그러고 딱 이렇게 누웠어요. 뭔가 그 찝찝한 있잖아요. 쎄한 게 지나가는. 싹한 그런 느낌. 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잠 못 잘 것 같은 그런 느낌. 에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또 술 먹으셔가지고 또
저 차도 못 가져갔어요. 그래 또 대중교통 타고 또 가고 있는데 가면서도 찝찝한 거예요. 아, 참 이게 뭔가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가면서 그때 느낀 건데 검색하면서 고독사를 검색해봤거든요. 고시원 고독사. 와, 고시원 고독사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 고시원 고독사를 검색해봤는데요. 거기 안에 그것도 이제 광고 플랫폼에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돈 주고 광고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만큼 수요가 많나 봐요. 그 고독사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거기에 또 유품을 좀 이제 좀 사람이 좀 썩고 하면 좀 벌레도 많고 많이 방도 상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치워주는 사업이 번창하고 있더라고요. 나 어떡하지 그래갖고 다 갔어요. 가가지고 막 놀라서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아저씨 어르신 괜찮으세요 물어봤더니 괜찮으세요 그럼 그래갖고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어르신이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맨날 며칠 그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발견했으니까 문자야지. 그 다음날 가셨으면 그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 누워 계시더라고. 이렇게 저기 뭐야 TV 밑에 이렇게 깔려가지고 똥 오줌이 여기서 요렇게 있고 그거 나는 못 치우겠더라고. 근데 그거 갖고 아무도 그분한테 관심이 없고 그 문을 따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분 아마 돌아가셨겠죠. 충격이 와. 근데 저도 양아치들하고 많이 싸워보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건 잘하거든요. 아저씨 원장님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뭐 올라가 보면 원장님 마음에 안 드니까 잠깐만 욕상으로 나보고 올라오래. 올라와갖고 막 거기서 막 그런 거 했는데 저는 그런 건 잘하는데 사람이 죽는다고 하니까 와. 막 뭐라 그러죠? 이제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막 그렇습니다. 뭐 그걸 얘기를 안 하죠. 이제 그런 고시원 있었다고 또 소문나고 하면 또 이제 또 안 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3번 겪었어요. 와, 제일 처음에 그거 되게 참컸어요. 그거 정리하는데 이제 그래서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앰뷸런스 오셨는데 앰뷸런스 분들도 그분을 못 꺼내서요. 등치가 하도 커가지고 한 5분 오셨거든요. 이제 119에서 소방서분들이 그 새벽 12시에 그러고 오셔가지고 사람 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또 가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자. 친족. 네. 할아버지 있어요. 그럼 또 알고 보니까 또 자식이 또 아들이 4이나 있대. 아, 참말로. 아들이 4이나 있는데 거기다 고시원에서 물론 또 가족사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거 안 물어봤긴 하지만 저 호라 새끼들. 저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그랬다가 짱박아 놓고 그 자기들은 그렇게 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또 막내 아들하고 또 통화가 됐어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아버님이 어디 응급실에 계시니 지금 가봐라. 그게 없으면 병원에서 힘들 것이다. 지금 뭐 아무것도 안 가져가셨다.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또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뭐 내일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오늘 내일 하시는데 내일 가겠대.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못 가겠어. 아니 나한테 내일 가네 모레 가네 그건 한 게 아니고요. 아버님이 이렇게 되셨으니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서 또 그러는 거야. 아니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나한테 핑계를 대더라고. 나한테 핑계를 대고 난리야. 그건데 그것도 이제 그거 보내드리고 충격이 상당히 컸어요. 와, 내가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 끌어낼 수도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내가 내일 11시에 갔으니까 제가 술 먹고 발견했으니까 당연이지. 그 다음날 발견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와,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청소하려고 봤더니 또 청소가 또 그 오물들 지금까지도 이제 그분 나간 지 2달 됐거든요. 냄새가 안 빠져. 냄새가 절대 안 빠져. 제가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방향제 넣고 판수도 하고 청소하고 뭐 도배장판 물론 다 도배장판 하고 다 끌어내고 그 매트리스도 버려버리고 뭐 다른 것도 다 빼고 하는데 냄새가 빠지질 않아. 그 방은 아직도 공실이에요. 내 차마 아직도 못 빼겠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저는 3번 겪었어요. 근데 이 정도 급이 3번이에요? 네, 3번 겪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또 그것도 한 번 또 겪고 나니까 처음에는 멘탈이 나가가지고 사람이 뭐 어떻게 될지 알았는데 2번째 겪으니까 뒷처리가 3시간 안에 끝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막 며칠 걸렸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와, 사람 꼬고 뭐 이거 내가 치워야 돼. 이거 뭐 짐은 어떻게 싸야 돼? 이거 버려야 돼 보는데 나중에는 2번째 되니까 이제 첫 번째 또 경험이 쌓였다고 2번째는 이거 버려도 돼요? 이거 보고 이 위에 거는 것도 버리고요. 밑에 거는 쌓을 테니까 나중에 가서 찾아가세요. 뭐 이런 것도 되고요. 3번째는 1시간 안에 또 처리가 되더라고요. 뒷처리가. 참 사람이 참 적응의 동물이라 그러나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안 가르쳐 주죠. 고시원 원장님이나 이제 그분들 내 후속타들이 안 들어올 거고 또 소문나면 안 좋고 또 뭐 그러니까 쉬쉬하니까 또 이제 이렇게 안 그려드리거든요. 근데 전 다 얘기 드립니다. 나는 그거 내가 처리했다. 제 블로그에도 있어요. 와서 보세요. 그거 있고요. 그게 또 이제 안 좋은 거 좀 하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좋은 거 모든 것은 또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기 분들이라고 또 이제 다 싸나운 분들은 아니고요. 여건이 안 좋아서 이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한 번씩 나갔다 왔을 때마다 되게 그 수급 그러니까 안정적이에요. 되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매달 19개 있으시면 법인 사업자로 안 하고 이제 개인 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 경비 처리가 이제 개인 사업자가 훨씬 편합니다. 법인은 확실해야 되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게 좀 유동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오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제 저희 집 생활비가 그 카드에서 나갑니다. 그 카드에서는 이제 3,400씩 나가게 되고 그 카드로 돼서 이제 경비 처리가 되므로 인해서 많이 이제 생활에 윤택해지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은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되게 나오는 그런 수익률이 되게 뭐 1억 투자해가지고 그 정도 투자하면 뭐 갖고만 있어도 되게 괜찮고요. 또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또 그 오토로 돌려놓고 난 상황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가거든요. 이제 공실이 조금 늘긴 합니다만 또 방학 시정이 또 지금 방학이잖아요. 방학이 또 끝날 때쯤 해가지고 또 이제 또 올려놓고 보니까 또 이제 대학생들이 또 들어오신 분들이 또 많아가지고 또 다시 또 채워지고 있고요. 안정적인 면이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게 또 모든 것이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단점보단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알고 가시는 것들이 멘탈 관리에 조금 편하긴 해요. 한 3시간씩 전화를 안 끊는데요. 안 끊고 엄마들이 전화하고 아빠들이 전화하고 3명 할머니 고모까지 다 와가지고 여기 뭐 방 하나 들어가는데 막 5시간씩 앉아가지고 막 잔소리 했었고 막 그러신 분도 되게 많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뭐라 그러지 또 이제 여성 전용이라고 또 만들어놨더니 또 옷을 또 너무 야하게 입고 다녀. 자기 뭐 몸매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꾹 가가지고 이거 CCTV에 이거 찍히냐고 또 막 그거 가지고 또 그 뭐 자기 속옷 잊어버렸다고 막 뭐 따지고 막 찾아내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애들도 또 이제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 입시를 받으려고 이제 여자분 나왔는데 이제 그 자기 핸드폰이 있고 이제 비상 핸드폰 이제 너한테 해놓으면 안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네 엄마라든지 뭐 네 동생이라든지 이제 그 가족 있는 사람 핸드폰 하나 더 적어라. 안 적어요. 그럼 너 언제까지 쓸 거냐 그랬더니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당장 가겠대. 그런 사람들이 또 사고를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집을 나왔어요. 가출을 했던가 뭘 어쩔다 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가족 전화번호를 안 받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그 거기서는 이제 자살을 안 했는데 이제 한강 가서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살을 하려고 이제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얘기는 해줬었는데 딱 까먹었어. 하여튼간 뭐 재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대학 다니다가 젊은 애인데 나와가지고 여기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원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집만 넣어놓고 나중에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그거 부모 도장 갖고 오면 여기다가 입실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한 거죠. 거기다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부모한테 전화 왔다고 하더라고. 그 짐 찾아가겠다고. 왜 짐을 어떻게 찾아가요? 갔더니 거기서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저기 한강 뭐 저기 다른 데서 자살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안 알려져 있죠. 근데 겪어보니까는 그런 에피소드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못한다 이거. 네, 저도 힘든 것 같아요. 못한다. 어떤 사람은 되게 이제 거기가 텃세가 있거든요. 어디 가나 텃세가 있어요. 거기에 여기 뭐 내가 6년 전에 들어왔는데 내가 뭐 3년 전에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 다 꽉 잡고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입실자분이? 네. 그래서 뭐 이제 원장이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제 건달 같은 뭐 그런 거 같은데 이제 너 잘 걸렸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잘 걸린 거죠. 원장님 뭐 새벽 1시에 전화 와가지고 원장님 내가 진짜 불만이 많은데 전에 원장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는데 나 되게 불만이 많아. 이게 뭐 이렇게 더럽고 뭐 썬돌아갖고 이것도 잘 씻어놓고 저래갖고 대기하고 있으면 우리한테 서비스를 잘해줘야지 말이야.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말도 되게 짧아요. 이제 저한테는 잘 걸린 거죠. 이제 너 잘 걸렸지. 한 달은 봐주고 이제 두 달 때부터 딱 그러시면 뭐 어쩌고 뭐 알았어요. 뭐 이제 첫 번째 달은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달부터는 그래서 뭐 아니 뭐 있기 싫으시면 안 하시면 가면 되지 뭐 그러고 원장님 나 그거 됐고 할 말 있으니까 옥상으로 나 따라오래. 또 화가 나요.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딱 따라왔지. 그리고 딱 따라가가지고 딱 따라가지고 할 말씀 해봐. 할 말씀 해봐요 하면 안 되고 할 말씀 해봐 씨발로 하면 안 되고요. 한 말씀 해봐. 그리고 한 말씀 아니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됐고 그래서 내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든가, 뭐 가든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가격에, 그 정도 퀄리티에 그 주변에 갈 곳이 없어요. 고시원에서도 이제 좀 바퀴벌레 나오고 뭐 이전 그런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나 이제 20만 원대로 갖고 요 정도 금액에 이제 거기에 살 수 있는 것도 같거든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럼 가던가. 아니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지금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거 운영하시겠어요? 그럼 불만 많으면 싹 다 나가면 되겠네. 싹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 이거 인테리어 다 하고 나 서일대상으로 다 받으면 되겠네. 나가려면 빨리빨리 나가. 귀찮아 죽겠구만. 아니 그게 아니고 잘 해달라는 거죠. 그럼 잘하는 사람 찾아갖고 가던가. 뭐 이런 거 없죠. 근데 왜 입실자분한테 사투리 쓰세요? 그때 사투리 썼나요? 아니 뭐 또 하다 보니까 또 나온다고 그러죠. 가던가 뭐 이러니까는 그러니까 한번 좀 더 밟아놨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 잘 들어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약점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그 사람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제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미안하다고 또 이제 음료 커피 하나씩 딱 사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잘 돌아갑니다. 약간 좀 맞으시는 것 같은데 성향이? 고분하고는 맞는 것 같아요. 고분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또 밟는 거 하고 가든가 그러니까 알아서 해. 아, 그리고 또 뭐 어저께 전화 왔지도 뭐 또 서비스가 좋으시네. 내가 좋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양아치는 양아치답게 행동하는 게 나의 주관인데 본인 어떤 스타일이실까? 막 이러고 그런 경우도 좀 있고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또 여자분 나름대로 또 이제 이게 또 받아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자분들은 사고를 별로 안 치세요. 사고 안 치세요. 사고 잘 안 치세요. 그냥 쌀 없으면 이렇게 하시고 뭐 비누 좀 넣어주세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잘 해드리면 뭐 별로 안 오시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해드렸더라. 하여튼간에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렸어요. 그거 TV 같은 것도 새 걸로 다 바꿔드렸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공기청정기하고 그 다음에 향기 나오는 것들하고 세스코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방향제하고 이제 향기가 거기 세스코가 되게 좋대요.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게 세스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다 해드렸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지? 그런 걸 해주는 걸 또 원치 않대. 얘는 지네들 위해서 다 해준다는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 인테리어를 해주고 이제 뭐 서비스를 조금 공급해주면서 이제 입실료가 올라갈 줄 알고 조금 높여받을 줄 알고 되게 불안했다고 하시더라고. 아 괜찮아 나 안 받을 거야. 지금 얼마나 되셨죠? 이제 그 후랭이니 TV 이제 나올 때쯤이었었으니까 지금 한 반년 조금 못 된 것 같아요. 좀 이제 안정화가 됐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2호기나 3호기 좀 욕심이 나실 것 같은데. 아, 네. 이제 그것도 이제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요렇게. 이제 하나를 이제 인테리어에서 이제 그 프리미엄 쪽으로 이제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드리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한 개를 만실을 사서 인테리어 해서 만실을 한 3개월 안에 채웠어요. 그럼 수행주 구간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2호점하고 3호점을 만드십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1호점보다는 시행착오가 훨씬 적어요. 정말로. 여기가 3개월 올랐다고 하면 여기는 2달, 여기는 한 달 반 정도 거리고요. 여기에 투자금이 2억 5천 들었다고 하면 여기는 한 1억 8천 구간?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뭐 거의 뭐 그냥 거저먹기식으로.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 구간하고 실제 속도, 그 다음에 인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딱딱딱딱 치고 나가는 것들을 결정해가지고 딱 한 번에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되게 빠르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건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안 맞아요. 어떤 면에서 아니 왜 남의 건물에다가 내가 저런 걸 꼬라박고 이런 걸 취급하셔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차라리 내 건물에다가 내가 가가지고 내가 인테리어 해놓고 권리금 장사를 할 거면 차라리 내가 세입자 맞춰가지고 내가 권리금 장사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더 수익률이 더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늘리진 않고요. 하게 된다면 이런 매물들이 조금씩 한 번씩 튀어나오거든요. 좋은 매물들이 한 7억에서 8억 구간 정도에 이제 한 층이에요, 한 층. 이렇게 프라자 상권에 이제 밑에는 뭐 고깃집 있고 뭐 2층에는 뭐 저기 뭐 점집 있고 뭐 교회도 있고 뭐 고시원들이 한꺼번에 이제 매물로 나오거든요. 매매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 사가지고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제가 예술해서 내가 내 건물에다가 이제 넣는 게 앞으로의 목표예요. 근데 임차는 아닌 것 같아요. 나 자꾸 월세 주고 왜 월세를 내가 줘야 되지? 저는 임차인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게 조금 좀 안 맞긴 했어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이렇게 전략이 틀렸다는 게 저랑 안 맞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뭐 안산, 의정부, 파주 또 이제 밑에 쪽에 군포 밑에 쪽에 있는 이제 수원 구간 쪽. 요즘에는 청주하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어디야? 이게 천안 쪽에 있는 대학가 근처에 있는 고시원들을 매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제 되게 현명하신 분들, 그러니까 선점이라고 하시죠. 그런 분들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인천 간성역 인근 쪽에 이제 그런 고시원 건물을 고시원 매물이라고 하죠. 상가를 또 매수해서 인테리어해서 완차 맞추고
이제 세입자한테 이제 그거 이제 다시 들어올 원장님한테 권리금 받고 이제 자기는 월세만 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세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거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네, 유튜브에 네네네.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네네. 이슈들이 관심이 많아서 네네네. 현금 흐름 짱짱 고시원 이건 이제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맞습니다. 좀 많이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돈이 좀 자금이 조금 네. 뭐 이렇게 큰 상가하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고시원에 관심 갖는 분들이 좀 많은데 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하고 싶은 이야기. 두 가지 조건이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들었던 이제 항시 얘기하지만 투자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수도권 안쪽에서 이제 이런 매물을 구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비싸죠. 뭐가? 월세도 비싸고 보증료도 비싸고 그다음에 또 권리금도 비쌉니다. 그게 피하려고 하면 이제 서울 외곽 지역 어디 의정부나 파주나 뭐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물건 관리하기가 조금 좀 먼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자기가 감당 가능한지 두번 감당 가능한지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모든 건 장점만 보지 마시고요. 단점도 되게 많아요. 이제 좀 가장 초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또 강사들이 맨날 그런 것만 얘기하거든. 뭐 어디 누수 있냐, 뭐 어디 여기서 뭐 옆에서 뭐 창문이 고장 났냐. 그런 거는 고치면 돼요. 자기가 뭐 고치고 뭐 그거 몇 푼 안 듭니다. 그리고 또 소송하면 되고 또 뭐 옆에다가 또 중개사한테 뭐 그거 저거 조지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보다는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사람 관리를 할 때 자기가 정말로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방금 제가 그 몇 가지 단점들 얘기해 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좋은 점만 있지 않고 단점도 많고 평균적인 것도 있고 저기 출구 전략 내가 얼만큼 이걸 더 가져가서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다 아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거 하지만 프리미엄 시장도 어느 순간 되게 되면 그것도 이제 포화 상태로 가게 될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대나 신촌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시장이 지금 포화 상태예요. 개나 고동이 다 들어갔고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입시생들한다 이제 그런 사람들 여기다가 끌어오고 여기다가 끌어오면 내가 또 5만 원 더 줄게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뭐 핑퐁치기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는 레드오션 지역들보다는 이제 블루오션 이제 모든 게 블루오션이 찾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지역들 내가 좀 거리가 좀 됩니다만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방향을 좀 갖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